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합격했던 자기소개서 이번 공채에 새롭게 지원을 할 때 그대로 복붙해도 될까요? 제가 이제 강의나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험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보다도 좀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지원자가 절대평가 기준을 넘어서 그리고 또 상대평가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합격을 했겠죠. 근데 이번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수준이 점점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지원자가 10명이 채용되는 곳에 10배수가 합격을 했다 그럼 100명까지 합격이 되는 건데, 그때 여러분들 뭐 99등으로 합격을 했는지 뭐 100등으로 합격했는지 여러분들 그 결과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기보다도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안정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이 평가자가 상의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거든요.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어떠한 주관이 많이 반영돼서 평가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제가 평가했을 때는 80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평가하게 된다면 75점을 줄 수도 있고 85점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자가 상이하다는 관점에서 우리 지원자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전한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계발 능력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의 큰 틀에서의 경험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열정이나 도전이나 창의성이나 팀워크라든지 아니면 뭐 공기업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지역기술 능력과 관련해서는 이미 기존에 있던 소재를 바탕으로 뭐 이렇게 자소서를 작성하고 있을 텐데, 역량 관점, 즉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 공채가 한 텀이 지나가는 즉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또 굉장히 많은 역량들을 또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무와 관련된 어떤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관련 경험된 부분들을 더 쌓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지원자가 이제 자기계발 능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또 어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들의 어떤 성장 가능성적인 측면을 좀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지난번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취해야 하는 그러한 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지난번에 합격했다라고 하더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더 좋게 작성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소개서 외에도 뭐 필기전형이라든지 서류전형에서 가산점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자기소개서를 미리 쓰는 게 좀 여의치 않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괜히 지난번에 합격했는데 이번에 잘못 건드려가지고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작성된 부분 안에서 어떤 항목을 잘 썼고 어떤 항목을 잘 못 썼는지에 대한 부분,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항목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여러분들이 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그래도 그냥 그대로 쓰고 싶다, 그러면 불이익이 있느냐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이익이 있다라고 전 보여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AI라든지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대피를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뭐 과거에 지원한 다른 지원자들 혹은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구들과 비교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필이라든지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모방했다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는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긴 한데, 자기가 쓴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대필하거나 자기가 모방했다는 부분을 가지고 챌린지를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가 이제 그런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간결한 문장 표현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역량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은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공채 시즌에 닥쳐가지고 쓰다 보면은 굉장히 쫓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항목이 변화되다 보니까 그 채용 공고가 나오고 난 후에 그 항목을 작성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원 동기라든지 가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지금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작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1, 2월 달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7, 8월 달이라든지 방학 기간에 공채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좀 여유를 가지고 글을 썼을 때 그 여유가 그 글 안에서도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미리 조금이라도 점검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글을 보다 보면 본인의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라도 조금씩 고쳐 나가시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분명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자기소개서 합격했던 거 복붙해도 되느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러분들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들이 있으시면 본 영상 하단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해에도 크게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구독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좋습니다.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